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또는 영상을 찍을 때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흔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S사나 A사, L사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실 거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물론 카메라 어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들의 카메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카메라를 열었는데요. 이 카메라에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 이쁜 화분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메라에 보면 뭐 라이브 포커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꾸밀 수 있는 스티커 기능도 있고요. 이 스티커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고를 수도 있고 뭐 마크나 또는 이렇게 귀여운 토끼나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전면 카메라라고 해서 보통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토끼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효과 적용 안함을 누르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셀프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전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후레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찍고 싶거나 더 다양한 기능을 해보고 싶다면 카메라마다 기능은 다르지만 이 폰의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뭐 셀프 또는 와이드 셀프, 아웃포커스, 멀티뷰 이런 기능도 되고요. 셀프 모드에서 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움직이면 자동 모드, 프로 모드, 파노라마, 슬로우 모션 등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보통 프로 모드긴 한데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는 연습을 보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차차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 모드에 있는 기능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먼저 한 장 테스트로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그냥 한 장 찍는 방법이 있고요. 이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 포커스를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배경을 흐리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터치를 한 상태에서 좌우로 화면을 보고 움직여 주시면 배경이 선명해지거나 또는 배경이 흐려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로 한 장을 촬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경 흐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가까이에 있는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보단 인물 촬영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촬영할 때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기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메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사용하는 이 사진의 크기, 이 사진의 크기가 어떨 때 유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사진을 옮기거나 수업 자료나 또는 어떤 회사의 업무에서 사용을 할 때 이 사진 크기가 작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메일에 전송을 할 때도 사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 용도에 따라서 촬영하기 전에 이 사진 크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크기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 크기도 메모리의 용량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면 가능하면 큰 사이즈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셀프 카메라 또는 이렇게
카메라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위해서 10초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HD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거나 어둡거나 또는 역광이거나 이렇게 빛의 조건이 다양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색이 보정이 되거나 밝기가 보정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동영상을 보통 촬영을 할 때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삼각대를 사용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흔들림이 많이 보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능인 위치 태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이렇게 한 나라만 갈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어떤 지역에 가서 계속 돌아다닐 때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위치 태그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진의 정보를 확인하면 이 사진이 오사카에서 찍었는지, LA에서 찍었는지, 파리에서 찍었는지 이런 각각 지역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프로 보통 촬영을 할 때 또는 조용한 곳에서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음성으로 촬영이 있습니다. 자, 이 음성으로 촬영을 하면 스마일, 김치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를 말하면 셀프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러 나가시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찍거나 또는 어떤 풍경을 찍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S사 제품의 카메라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A사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카메라에 들어가면 슬로우 모션, 비디오, 사진,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인물 사진, 그 다음에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방향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넓게 찍을 수 있는 이 파노라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타이머도 얘는 두 가지가 있네요. 3초와 10초가 있고요. 색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뭐 선명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색을 변환하는 제품도 있고요. 이제 라이브 방송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은 보통은 사용을 잘 안 하지만 본인이 좀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을 많이 찍고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L사 기본 카메라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사의 첫 화면에는 다른 카메라에 없는 좀 두 개의 렌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넓게 찍거나 또는 일반적인 렌즈를 사용하듯이 이제 카메라가 두 대가 달려 있어서 촬영할 때 그걸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체 사진을 찍거나 넓은 풍경을 찍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첫 화면에 보통 사진 찍는 모드와 영상 찍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전문가, 영상, 전문가, 사진, 그 다음에 자동, 스냅샷, 매치샷, 시네비디오, 그리드샷. 뭔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도 있고 타임랩스도 있고 심지어 360도 파노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차차 하나씩 전문적인 기능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사의 제품에도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셀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게끔 전면 후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사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회사의 카메라의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세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 일단 편해요. 대신 사진이 흔들릴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전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더라도 이 자세를 잘 갖추고 찍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로로 찍는 방법이 있고 가로로 찍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진 찍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프샷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찍습니다.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할 경우에 흔들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제일 먼저 이 L자 모양을 만들어 둡니다. 네, 한글로 하면 니은자 모양이죠. 이 니은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엄지는 최대한 뒤로 제껴줍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 엄지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왼손은 소위 말하는 삼각대, 또는 농구에서 말하는 왼손은 단지 거들 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왼손은 이 삼각대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있으면 불안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최대한 밀착을 한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감싸주면 이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단 카메라를 또는 스마트폰을 내 눈높이까지 올려줍니다. 이 눈높이가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모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숨을 살짝 멈추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찍을 때 화면을 터치하고, 그런 다음에 초점과 이 노출을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숨을 멈추고 이 자세로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하고요. 그럼 세로로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 모델처럼 이렇게 길쭉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작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을 많이 했었지만, 이 카메라의 크기가 또는 스마트폰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똑같습니다. 카메라는 내 눈앞에, 팔꿈치는 몸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살짝 감싸준 다음에 원하는 곳을 터치 후에 내가 촬영하는 순간에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면 왼손은 니은자 또는 L자를 눕혀놓은 모양으로 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엄지 쪽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감싸주고 터치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때 이 팔꿈치는 가급적이면 모아줍니다. 모아서 터치.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서서 촬영하거나 앉아서 촬영하거나 엎드려서 촬영하거나 이런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손 자세만 잘 유지를 해 주셔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촬영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야외로 나왔는데요. 자, 혼자서 그냥 사진을 찍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을 찍는 게 더 훨씬 더 쉬운 예제가 되겠죠? 자, 우리 모델분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엘입니다. 네. 자, 이 서서 찍는 모습부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좋아요. 자, 서서 찍을 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서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서 찍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나란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다리는 뒤쪽으로 놔주시고 90도로, 네, 90도로, 네, 우리 모델은 똑같이 안 해도 돼. 네, 자, 90도로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찍는 방향대로 앞발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서 찍을 때 다리를 뒤로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촬영을 하다 보면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뒷발은 보통 오른발이 뒷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뒷발은 직각으로 해주시고 왼쪽 발은 내가 찍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쁘게,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자, 고개 이렇게 반대로.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네. 자, 이거는 그냥 손쉽게 이렇게 찍는 건데, 저번에 실내에서 제가 자세 알려드렸죠? 왼쪽 팔꿈치는 가급적이면 가슴 쪽에 붙이고, 두 손으로 세로로 찍을 때는 이렇게 감싸 안고요.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으로 터치를 한 후에,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자, 가로로 찍을 경우에는 니은자 기억나시죠? 네. 가로로 찍을 때는 니은자로 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카메라를 내 눈높이까지 올려서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스마일.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서서 찍을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앉아서 찍는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찍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고 반만 앉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앞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발을 뒤로 최대한 뻗어주시고, 뒷발은 무릎은 굽혀주시고 무게중심을 오른쪽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높이 조절을 해줘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키가 아주 크지를 않아서 높이 조절이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키가 크신 분들 기준에선 무릎만 굽혀줘도 30cm에서 40cm 정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앉아서 찍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주저앉는 거 말고 무릎을 뒤로 빼서 높이를 반 정도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팔의 자세는 늘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자, 이렇게 무릎을 뒤로 빼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낮춰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 자세, 무릎을 바닥에 대고 촬영하는 자세를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왼쪽 팔은 가급적이면 어디에 대는 게 좋을까요? 네, 반대쪽 이 꿇은 무릎 쪽에 대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촬영,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찍을 때 팔꿈치를 내 무릎에 대고 촬영을 하시면 더 흔들림 없는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턱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이쁜 척. 네, 좋아요. 언제 이런 거 하겠어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촬영을 하면 모델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자세고요. 특히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나 이렇게 좀 키가 작거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대상을 찍을 때 위에서 찍는 것보단 내가 높이를 낮춰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움직이는 대상을 만약에 촬영을 하면 어떤 촬영 포즈가 더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촬영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단 모델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로로 찍거나 세로로 찍더라도 모델은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움직여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 기준으로 해서 수평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델을 찍는 게 훨씬 더 쉽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혜인, 네,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알죠? 개다리,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찍을게요. 자, 이렇게 모델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앞다리를 같이 움직여 주면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정지해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모델은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찍다 보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멈춰 있는 상태가 좋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얘는 강아지나 아이들처럼 이렇게 멈춰 있지 않는 대상을 촬영할 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앞다리를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찍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말이 되거나 또는 정지가 되는 피사체는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까이 네. 자, 지금까지 촬영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팁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뭘까요? 네, 촬영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촬영 자세 거울 보시고 연습을 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찍을 때는 니은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엄지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오른손으로 이 부분을 감싸 주시면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높이는 가급적이면 눈높이까지 올려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외에서 사진을 찍거나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더 흔들림 없고 더 정확한 자세로 좋은 사진을 많이 찍길 바랍니다. 자, 인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